요양원 창문 앞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내 눈에는 깊은 사색과 담담함이 깃들어 있다. 나, 박정호는 자식 셋을 둔 부모다. 큰딸은 의사, 아들은 대기업 임원, 막내딸은 교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녀들을 두고도 나는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했다. 여기가 더 편해. 내 마음이 더 자유로워. 창가에 내리는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중얼거린다. 주변의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이 없거나 자식과 연락이 끊겼거나 혹은 자식들이 맡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자식들이 번갈아 모시겠다는 제안을 뿌리치고 직접 요양원을 알아보고 입소했다. 나 때문에 싸우는 꼴 보기 싫었어. 내가 처음 요양원 생활을 결심했을 때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큰딸 수연이는 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수연이의 집은 넓었고 손주들도 나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 인생 살아라.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지 마. 둘째인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근처에 새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나는 역시 거절했다. 막내딸 지은이는 해외 출장이 잦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겠다고 고집했다. 세 자녀 모두 날 모시겠다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나를 차지하기 위한 자녀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진짜 이유는 내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뒤편으로 요양원 간호사가 약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은 약 먹을 시간. 내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식 셋을 키워내며 내가 겪었을 수많은 날들, 그리고 그 끝에 스스로 선택한 고독한 결정까지. 요양원에서 맞이하는 저녁은 조용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질 때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는다. 내 인생을 담은 일기장.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기록되어 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45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간다. 그때 나는 3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였다. 정호 씨, 이번에 대형 계약 성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는 환하게 웃었다. 작은 인쇄업체로 시작한 내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당시 새로 떠오르던 출판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내 미영과 결혼한 지 5년째, 첫째 딸 수연이 태어난 지 막 3년이 되던 해였다.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사업. 내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수연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알았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회의,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 새로운 계약을 위한 준비. 내 하루는 언제나 바빴다. 아빠, 언제 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사업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 나중에 더 잘해주면 돼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넘겼다.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 준호, 막내딸 지은이까지 태어났다.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미영이는 혼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내 회사는 업계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여보,
애들 학교에 한 번씩 나와주면 좋을 텐데.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갈게. 하지만 다음에라는 말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수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준호의 첫 운동회, 지은이의 피아노 발표회. 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는 아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아이들은 항상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다. 미영이는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며 내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다. 수연이는 의대에, 준호는 경영학과에, 지은이는 교육학과에 들어갔다. 모두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였다. 나는 아이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녀들의 미래가 언젠가 나에게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회상에서 깨어나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내 미영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5년.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들이 그녀의 부재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까?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아내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 다음 날, 집에 모인 자녀들 앞에서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자녀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다. 수연아,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나는 딸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연이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거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니? 그때 둘째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수연이 누나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제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의사니까 건강관리도 잘해드릴 수 있고. 수연이의 제안이었다. 아니면 제 집도 좋아요. 지금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데 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할 수 있어요. 준호도 한마디 거들었다. 막내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제 집이 대학 근처라 조용하고 좋아요. 갑자기 세 자녀가 모두 나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40년 동안 아내가 모든 가사와 자녀, 교육을 도맡았기에 자녀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나는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관심이 어색했다. 고맙지만 난 지금 이 집에서 살 거다. 너희들 각자 가정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자녀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재산으로 흘러갔다. 아버지, 회사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사회에 아버지 이름으로 있잖아요. 준호의 질문이었다. 준호는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언젠가 그 자리를 물려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강남 빌딩은요? 임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수연이가 물었다. 내가 은퇴 후 투자했던 건물이었다. 저축은행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지은의 관심사는 또 달랐다. 질문이 쏟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슬퍼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힘들구나.
그날 이후로 자녀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내 집을 찾았고,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대화는 항상 재산과 관련된 주제로 흘러갔다. 아버지, 주택청약 만기가 곧 돌아온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제 친구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 요즘 사기 사건이 많아요. 통장 관리 잘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자녀들의 관심이 고맙게 느껴졌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을 느꼈다. 특히 자녀들 사이에서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감지했을 때,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한 번은 수연과 준호가 내 집에서 만났을 때였다. 아버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병원에 예약해놨어요. 수연의 말에 준호가 끼어들었다. 누나가 벌써 예약을 했어? 저도 좋은 병원을 알아봤는데. 준호야, 누나가 의사잖아. 누나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아버지 건강 문제는 다 같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겉으로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누가 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경쟁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계산이 있었다. 그만들 해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내 단호한 말에 두 자녀는 일단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아니면 내가 미처 몰랐던 건가? 어느 날 아침 나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고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마침 방문했던 지은이가 놀라서 달려왔다. 괜찮아.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 하지만 지은의 고집으로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세 자녀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셔야겠어요. 아버지,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우리 집이 더 나아요. 더 넓고 조용하니까. 준호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희 집은 어때요? 제가 시간이 더 자유로워서 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지은도 끼어들었다. 병실에 누워 자녀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녀들 사이의 불화가 더 깊어질 것이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퇴원 후 나는 조용히 내 결정을 알렸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세 자녀 모두 충격을 받았다. 요양원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세요? 수연이 격하게 반응했다. 그래, 내 결정이다. 이미 알아봐둔 곳이 있어. 아버지,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 요양원은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요양원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더 이상 나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될 거다. 다투다니요. 저희가 언제? 수연의 말을 내가 손을 들어 저지했다. 너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 다 알고 있단다. 내 재산 때문에, 내 관심 때문에. 세 자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본 내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뭐라고요? 세 자녀가 동시에 외쳤다. 맞아. 얼마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 내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들은 사회로 돌아갈 거야. 너희에게는 각자 특별한 물건 하나씩만 남길 거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지혜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희가 수연이 말을 더듬었다.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거지. 재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거,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 그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시 진정한 형제 자매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 단호한 목소리에 세 자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까지. 너희가 어렸을 때 나는 너무 바빴어. 회사 일에 매달려 너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뭔가 크게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한 달 후, 나는 예정대로 요양원에 입소했다. 초기에 자녀들은 반발했지만 내 단호한 의지 앞에 결국 물러섰다. 대신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나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나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나는 벽에 가족 사진 한 장을 걸고 책상 위에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요양원 원장 이 씨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네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자녀분들이 모두 훌륭하신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진정한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거죠. 저는 평생 전자에만 집중했었어요. 이제라도 후자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 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많은 노인들을 봐왔지만 나처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쳐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나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도 재산이 많은 아버지도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의 노인일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 미영아, 너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주겠지.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형제자매로 다시 뭉칠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첫 번째로 찾아온 자녀는 막내 지은이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직접 만든 케이크와 따뜻한 스웨터를 가져왔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음식도 괜찮고 친구도 몇 생겼단다. 나는 딸을 안심시키려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그래도 집이 그립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립지. 하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지은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예상과 달리 내가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을 부려서. 갑자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딸의 손을 포근하게 감싸 쥐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했고요. 정말 부끄러워요. 나도 너희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못했지. 대화는 평소보다 진솔했고 우리 사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교감이 흘렀다. 지은이 돌아간 후 나는 그날의 일기를 썼다. 오늘 지은이가 찾아왔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계산적인 모습은 없고 진심 어린 걱정과 후회가 보였다. 내 선택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다음으로 찾아온 것은 둘째 준호였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말씀에, 그리고 저희를 두고 요양원에 오신다는 결정에. 나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너가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던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성인이고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요즘 수연이 누나와 지은이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 그건 좋은 소식이구나. 네. 아버지 일로 처음에는 서로 원망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모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옛날 얘기도 나눠요. 내 눈이 반짝였다. 내가 바라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 일도 정리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정말이니? 그건 큰 결정인데. 네.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성공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요. 준호가 돌아간 후 나는 또다시 일기를 썼다. 준호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새 자녀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 미영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이 다시 진정한 형제자매로 돌아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은 큰딸 수연이었다. 그녀는 다른 두 자녀와 달리 여전히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사실 거예요? 이 작은 방에서. 수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 그래, 난 여기가 편하단다. 하지만 저희가 모실 수 있는데, 게다가 재산도 다 기부하신다니, 그건 너무.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연아, 넌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적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만. 그때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수연은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의사로서 그녀는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고 그들의 후회와 바람을 들어왔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나도 같은 후회를 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니? 재산, 명예.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연의 눈에 서서히 깨달음이 번졌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내가 요양원을 선택한 것은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야.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내가 기부를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지. 아버지, 저는. 넌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 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가끔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살펴야 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 특히 내 가족의 마음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성공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가족,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처럼 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 넌 아직 젊고 내 아이들도 어리잖아. 지금부터라도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희 셋이 다음 주에 같이 찾아뵐게요. 준호와 지은이도 아버지 말씀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다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세 자녀가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그들은 예전과 달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함께 준비한 도시락을 펼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무슨 결정? 아버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시겠다는 결정.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도 각자 조금씩 기부를 시작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게 저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 믿어요. 지은이 덧붙였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녀들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형제자매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세 자녀가 동시에 말했다. 무슨 부탁? 요양원에서 나와주세요. 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저희가 아버지를 위한 새 집을 마련했어요. 요양원과 가까운 곳이라 여기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실 수 있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수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간병인도 모셨어요. 24시간 아버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준호가 덧붙였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저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위한 마음에서요. 지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자녀들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내 재산이 아닌 나 자체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나는 자녀들의 제안에 망설였다. 나는 이미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졌고 이곳에서 새로운 일상과 친구들을 만들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하지만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수연이 말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준호가 제안했다. 그래, 한번 보고 결정하자. 다음 날 나는 자녀들과 함께 새 집을 보러 갔다. 요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담한 단층 주택이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과 편안한 침실, 그리고 모든 것이 노인을 배려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내 이삿날이 되었다. 세 자녀는 모두 휴가를 내고 이사를 돕기 위해 모였다. 내가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모았던 소지품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 사진과 일기장, 그리고 몇 권의 책은 소중하게 챙겼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수연이 내 팔을 부축했다. 고맙구나. 잠시만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 나는 요양원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들었기에 헤어짐은 아쉬웠다. 박 선생님, 잘 지내세요. 자주 놀러 오시고요. 김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원장이 내게 다가왔다. 박 선생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자녀분들에게 마지막까지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을 나누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 아버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옆에 앉은 지은이 물었다.
그래, 많은 생각이 드는구나. 후회되세요? 요양원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 후회는 없단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모두 적절한 시기였어. 새 집에 도착하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원은 내가 좋아하는 꽃들로 가득했고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어떠세요? 아버지? 마음에 드시나요? 준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마음에 들고 말고 너무 좋구나. 저희가 아버지 취향에 맞게 꾸며봤어요. 침실에는 편안한 침대를, 거실에는 책을 읽으실 수 있는 안락의자를. 수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건 저희의 작은 선물이에요. 지은이 액자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액자를 받아들고 놀랐다. 그것은 나와 미영 그리고 세 자녀가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내가 회사 일로 바빠 좀처럼 참석하지 못했던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 중 하나였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 유품 중에 있었어요. 저희도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래, 이때야. 너가 중학교 때였지. 설악산 여행. 네. 아버지가 갑자기 휴가를 내서 같이 가셨던 그 여행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드물게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는구나. 네. 저희에게도 특별한 추억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요. 아버지. 지은이 내 손을 잡았다. 6개월 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자녀들의 제안대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고,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옛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간병인 김 씨의 도움으로 건강도 좋아졌고, 정원 가꾸기라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진심으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왔다. 주말이면 손주들도 함께 와서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수연의 딸 민지가 정원의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금장아란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꽃이지. 예쁘네요. 저도 키워볼래요. 그래, 다음에 할아버지가 씨앗을 나눠줄게. 이런 소소한 대화가 내겐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 되었다. 내 자서전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출간되었다. 책에는 내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며 놓쳤던 소중한 것들, 그리고 인생 후반에 깨달은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특히 중년의 사업가들과 부모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종종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다. 80세 생일을 맞이한 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소감을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요양원에 들어간 것이었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것도 큰 결정이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재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수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 가족의 행복은 재산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달았으니 이제 난 여한이 없구나.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미영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너가 늘 바라던 대로 말이야. 비록 내가 젊은 시절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이제 남은 시간
우리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게. 그리고 언젠가 너를 만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우리 잘 키웠어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